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. 인상이 굉장히 지금 부드러우시고 예. 또 더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인물도 좋으시고 호감형이신데 그거와 다르게 어린 시절에는 고집불통이었다는 얘기가. 네. 어린 시절에 한 번 울면 오.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도 다 저 멀리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아, 동안이 운다. 예. 동안이 운다. 막 동네가 시끌시끌 막 들었다 놨다 하셨군요. 예. 예. 그래서 한 번 울면 뭐 그냥 시간으로 보면 30분, 40분 우는 것을 와.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오. 그만큼 고집불통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오. 그게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정치를 하고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. 오. 물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은 상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라면 시민 예.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죽이면서 그걸 뭐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부분의 입장에서 네. 고민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죠. 지나간 일을 좀 돌아보자면 공부는 건축공학을 하다가 돌연 정치가 하고 싶다고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실현 포인트들이 있으셨다고요. 사실 실현이라고 그 정치하는 과정에 네.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에 들어가는 개념의 정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선거에 나서는 그 시기가 이제 지금 올해로 보면 한 18년 정도 됐죠.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된 것이 사전 5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해 나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기 경쟁자 내지 그다음에 다른 그 뭐 다른 정당 그 상황에서 뭐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런 것들로 뭐 수없이 몇 년간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한테도 정말 상처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저 허탈감뿐만 아니라 그 저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당선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. 그렇죠. 근데 당선이 안 된 상황에서 네.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무단한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.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어요?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4년 그 당시에 경선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그 경선하는 과정에 우리가 아주 치열한 경선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고 선거운동도 이제 직접적으로 다 하게 되죠. 예. 근데 그것이 생각했던 내용에 그 준비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경선으로 이렇게 공천을 받지 못했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허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전체를 완전히 한번 좀 내려놓고 네. 아니면 그 마음을 완전히 좀 씻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던 곳이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우리 순례길에 갔습니다.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한 33일, 34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뭐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다고 생각도 듭니다. 예. 제가 이제 출연자들이랑 어떻게든 저와의 그 비슷한 점을 억지로 엮지 않습니까? 네. 2005년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는 2004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5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나운서 시험도 비슷하잖아요. 아, 그럼요. 예, 저는 뭐 저희 OBS도 두 번만 선택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. 간절히 원하고 도전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물의 코앞에서 딱 놓쳤을 때 이것이 꼭 시련의 아픔 같다.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공허함과 허탈함은 아마 비슷한 도전을 해보고 실패한 분들이 다 느끼지 않을까. 네. 그 사전 5기 끝에 왜 그런 고향인가? 근데 경북 출생이시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경북 영천이 고향입니다. 네. 근데 그 고양시를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단독 주택지에 보면 옥탑청이라 해야 됩니까?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를 들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고 제대로 살았죠.
그러다가 그걸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어. 근데 그게 계기가 된 것이 일산 신도시 그때 만들어졌었고 그렇죠. 저렴하더라고요. 어. 그때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양시의 그 당시 분당 신도시하고 일산 신도시가 예. 분양 가격은 10%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. 오. 근데 일산 신도시가 그래도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죠. 네. 96년부터 지금까지 한 27, 8년을 그렇네요.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됐고요. 살다 보니까 의외로 고양시가 지금은 이제 108만이지만 그 당시는 1992년에는 26만 정도인데 그때 96년에 갔을 때는 한 50몇만 정도 됐었죠. 근데 그 50몇만의 그 인구의 도시를 보니까 도시를 전공을 한 그 눈으로 보기에 이 도시가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눈에 보이더라는 네. 거죠. 그걸 또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내 갖고 있는 조그만 재주를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뭐 학교 가서 저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. 또 어디 가가지고 저기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걸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.